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라임입니다. 프리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죠. 도요타는 40년 역사, 40년 갈골 닦은 하이브리드의 기술을 이 차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0년? 이 차 프리우스가 양산을 시작한 시점이 1997년인데요. 그 이전 20년 전에 1977년 도쿄모토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컨셉카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컨셉카를 기준으로 한 40년이든 양산차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든 도요타 프리우스가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자,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그래서 오늘 타볼 텐데요. 2021년형입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듀얼 모터 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EV 모드로 가속을 할 때 기존 모터에 더해서 제너레이터 모터까지 힘을 보탠다. 그래서 시속 135km까지 EV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고요. 좀 더 강한 주행의 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TSS,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도요타의 예방안전 기술이죠. 4가지 기술로 이루어진 도요타의 예방안전 기술, 이 차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형서부터는 5인승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4인승이었죠. 이제 5인승으로 확대돼서 탑승 인원이 좀 더 확대됐고요. 도요타의 킨룩 디자인, 여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루프 측면에서 보면 루프의 피크 포인트를 뒤로 170mm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는 트라이앵글 실루엣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뒷창은 더블 버블 윈도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1.8L 가솔린 엔진은 98마력의 힘을 내고요. 여기에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ECVT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122마력의 힘을 내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는 8.8kW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차급에 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머리 윗 공간,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갖다 대면 손바닥이 2개 꽉 차게 들어가고요. 약간 앞으로 올라오면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래서 머리가 뒤로 갈수록 머리 헤드 클리어런스가 좀 좁아지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좁은 감도 없고요. 머리 윗 공간도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좁다,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 느낌은 없겠습니다. 루프 안쪽을 또 이렇게 살짝 파놔서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내려가네요. 차창은 이 정도 남겨놓는 거니까 거의 완전히 열린다 싶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컵홀더 2개 만날 수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트렁크가 좀 더 높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8.8kW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트렁크 바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트렁크가 상당히 높죠. 자, 센터 터널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어서 크게 공간을 제약한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봐도 머리 공간 최소한의 공간 남겨놓고 있고요. 4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좁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자, 뒷좌석 양옆으로 이 배터리 냉각을 위한 통풍구 준비되어 있어서 약간의 여유, 좌우측으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프리우스의 운전석이죠. 자,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계기판이 없죠. 계기판은 대시보드 상단에 얇고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4.3인치 TFT LCD 모니터 2개를 이어 붙여서 이렇게 얇고 길게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락트락 조향비 먼저 볼까요? 하나, 둘, 2.8회전, 2.7회전 정도 합니다.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죠. 큰 사이즈가 아닌 만큼 3회전이 채 안 되는 락트락 조향비 딱 어울리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오디오 버튼들, 트림미터 조절하는 버튼, 스마트폰, 핸드폰 연결해서 음성 명령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은 전화 걸기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차간거리, 차선, 인식, 스티어링 휠 열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죠. 에너지 모니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인디케이터, 연비 기록, 그리고 드라이브 모니터, 평균 속도, EV 주행 비율, 여러분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요. 드라이브 모니터를 또 따로 보여줍니다. 날짜별로도 이렇게 연비를 보여주는 거죠. 월별로 지금 연비를 보여주네요. 11월에 평균 연비 26.1이었고 지난 10월의 연비는 27.0이었네요. 에어컨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사용된다 라는 표시가 있죠. 가스 인젝션 히트펌프 오토 에어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켰는데 엔진이 개입하지 않고 주로 배터리가 관여를 합니다. 주행 중에도 이런 부분 그대로 유지돼서요. 주행 중에 이런 그 에어컨 작동을 할 때 엔진 구동을, 엔진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FM 라디오, 그리고 공조장치 조절. 공조 조절은 드라이버 프리어리티, 그러니까 운전자 우선 모드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바람이 운전자에게만 집중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버튼을 누르면 실내 전부에 바람이 가게 해주는 거죠. 차선 추적 어시스트죠. 스티어링 어시스트 모드, 스티어링 개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도, 민감도, 충돌 경고 장치죠. 민감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스웨이 워닝, 운전자 주의 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터, 비클 세팅, 차지 세팅, 차지 스케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인터넌스 시스템, TMPS 하고요.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어 변속 레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모드가 있죠. 좀 더 강한 회생 제동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브레이크 모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 이 부분에 아주 뒷부분의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화면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하면서 후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 레버 아주 조이스틱처럼 아주 가볍게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조작이 간편하고 쉬워서 특히 여자분들, 여성 드라이버분들 차에 대한 거부감 없이 좀 더 친숙하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 모드, 노멀, 파워, 에코 3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EV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개입을 허용하는 거죠. 그 옆에는 EV 오토, EV 모드가 작동할 수 있는 구간은 자동적으로 EV 모드가 우선 개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HEV 모드를 길게 누르면 차지 모드로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충전을 위해서 엔진이 가동이 되죠. 자,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제일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 하이, 로우 두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 12V 전원과 USB 포트가 이 센터 콘솔 바로 앞쪽에 배치됐습니다. 이제 손바닥 높이 정도 깊이로 센터 콘솔 들어와 있어서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들 이 안에 넣어 놓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죠.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낮은 무게중심이 특징입니다. 차체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운전석에 앉으면 크게 느끼기가 힘든데요. 차에 오르고 내릴 때 차가 좀 많이 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도어를 열고 이렇게 앉아보면 아주 편안하게 왼발이 땅에 닿거든요. 그만큼 차체의 높이가 높지 않다, 차체가 많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의 모든 램프에는 LED 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쿼드 LED 프로젝터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달리면서 이 차의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이제 출발합니다. 전기 모터로 엔진은 잠재워두고 전기 모터로 부드럽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쭉 가속, 제법 야무지게 힘을 쓰면서 본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또 프리우스 프라임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시속 90km가 넘는 속도인데도 엔진은 안 깨나네요. 전기 모터가 그냥 이 속도를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커버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느낌인데요. 듀얼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이 한 몫을 하는 거겠죠. EV 모드로 가속을 할 때 기존 모터에 더해서 제너레이터까지 같이 힘을 보태는 거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밑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 걸러낸 뒤에 남은 진동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낮아요. 차체 높이가 좀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 정작 운전석에 앉아보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느낌이 더 큽니다. 저중심 설계를 강조하는 TNGA 플랫폼을 적용한 결과겠죠. 전기모터 8.8kW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1.8L 엔진이 100마력이 안됩니다. 98마력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모터의 출력을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 122마력인 거죠. 자, 속도를 조금 끌어올려 볼까요? 어느 속도까지? 시속 100km를 넘기는데도 EV 모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의 전 영역에서 고속주행까지 전기 모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135km까지 전기 모드가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엔진은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전기차처럼 엔진은 아예 잠재워두고 전기차처럼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8.8kWh짜리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 40km라고 하니까요. 생활 반경이 40km 이내인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 엔진 개입 없이 그냥 전기차로 이 차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죠. 필요하다면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고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EV 하이브리드 모드 배터리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하이브리드 모드가 활성화되거나 EV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혹은 EV 모드 오토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행 환경에 맞춰서 EV 모드 우선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EV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엔진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차지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가동을 해서 엔진 동력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배터리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한번 보죠. 90km에 세팅을 하고요. 차로 인식했고요. 차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기가 무섭게 경고가 나오네요. 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차로의 중간을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운전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저는 잠깐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손을 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속도를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왼쪽으로 부드럽게 돌아 나가고 있죠. 이 정도의 속도에서도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반응, 만족스러운 주행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조향에 개입하면서 반자율 운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자의 빈틈을 잘 보완해 주면서 부드럽게 조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차간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속도 조절까지 스스로 해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편리하겠죠. 운전자가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조향에 개입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해주는 겁니다.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보다 훨씬 낫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발전하면서 자율운전까지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게 TSS의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도요타의 예방안전기술, 긴급제동보조, 차선 추적 어시스트, 다이나믹 레이더 컨트롤, 그리고 오토 하이빔, 이렇게 4개의 아이템이 묶어서 TSS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도를 좀 내봅니다. 자, 킥다운,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도 킥다운 버스는 없고요. 야, 이 속도까지도 엔진은 깨어나지 않고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엔진이 살아났고요. 엔진 사운드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고요.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은데 그럴만한 속도입니다. 제법 빠른 속도고요. 파워 모드로 가면 자, 엔진 소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고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 피할 수는 없군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5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던롭 타이어에 에너지 세이버 15인치 아주 작은 소형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을 감안해서 선택한 타이어죠. 자, 시속 90km 정도의 속도 아주 조용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잡음이 있다 싶은데 옆에서 달리는 차에서 들어오는 소리고요. 옆에 차가 없으면 조금 더 조용한 실내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속 90km 정도인데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을 했고요. 엔진을 꺼볼까요? EV 모드로 움직이게 되면 야, 시속 90km의 속도 이렇다 할 잡음이 없습니다. 아주 낮은 정도의 로드 노이즈 정도가 들어오고요. 배에서 한번 체크해보죠. 상당히 조용한 실내여서 오히려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역설, 이런 부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시멘트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는 로드 노이즈가 좀 크게 들어오네요. 시끄럽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에어컨 한번 틀어봅니다. 보면 에너지 모니터에 이 팬 그림이 나오죠. 배터리에서 팬으로 동력이 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 인젝션 히트펌프 오토 에어컨을 적용했는데요. 에어컨 히터를 가동할 때 엔진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 개입 없이 이런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파워 모드 툭툭, 전기차 특유의 그런 강한 회전 질감 바로바로 전달되죠. 에코 모드로 놓으면 약간 느슨한 그런 느낌 옵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에서도 껐덕껐덕 되는 이런 그 반응이 오는 걸로 봐서는 보통 차의 에코 모드보다는 좀 더 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에코 모드에서도 제법 그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EV 모드로 가는데요. 특정 조건에서 엔진이 가동이 되죠. 속도가 아주 빠를 때, 배터리 온도가 낮을 때, 혹은 엑셀을 깊게 밟으면 또 엔진이 가동이 되고요. 디프로스터, 그러니까 창의 서리 제거 장치가 가동이 될 때는 엔진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 특정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엔진은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네요. 자, 앞뒤에 차가 없고요. 잠깐 속도를 올려서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비상등이 깜빡깜빡 거렸죠. 그리고 가벼워서 그런가요? 차체 봉차 중량이 1500kg 좀 넘는 수준인데 그렇게 급제동을 하는데 무겁게 쏠리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제동력을 거뜬하게 받아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1955R 15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5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TNGA 플랫폼 적용해서 차체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이고요. 낮은 무게중심이 아마도 좀 괜찮은 코너링 성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차가 바깥으로 전혀 밀려나지 않고요. 정확한 궤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하는 정확한 궤적으로 코너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속과 조향이 함께 일어날 때는 약간 그 기우는 그런 느낌 생기는데요. 자, 그렇게 하체가 그렇게 단단한 고성능 세단이 아니죠. 고성능 차가 아니니까 강한 코너에서 살짝 밀리는 정도의 느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게중심이 낮은 TNGA 플랫폼이 보여주는 그래도 비교적 우수한 그런 코너링의 성능을 이 차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지만 칭찬해 줄만한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였다 싶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로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능을 제약하기보다 효율에 집중을 해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데 모든 부분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죠. 가벼운 차체, 15인치 타이어, 1.8 가솔린 엔진을 적용했지만 엔진 출력 98마력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은 성능보다는 효율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배터리 관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EV 하이브리드 버튼을 조작을 해서 충전을 할 것인지 배터리 위주로 움직일 것인지를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차에 맡겨서 EV 오토를 택해서 차가 알아서 그 부분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 저처럼 잠시 후에 제로백 테스트를 하게 될 테니까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충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차지 모드를 택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프리우스 프라임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4,934만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5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 약 220만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채 매입을 할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약 200만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산 통행료 면제 받고요. 그러니까 도심 혼잡 통행료 면제 받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받고, 뭐 이런저런 등록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쏠쏠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0년 20만 킬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5천만원 전후에 차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행 테스트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제로백 테스트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자, 시스템 출력 122마력이죠 친환경 자동차의 웬 제로백 타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에 그래도 동력 성능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알아본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차의 공차 중량 1530km, 시스템 출력 122마력 하면 약 12.54kg의 마력당 무게비 나오죠. 12초 13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것저것 선택해야 될 부분이 의외로 많네요. 주행 모드, 파워, 변속기 D 모드고요. EV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끄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차분하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죠. 시간은 좀 걸리는 느낌입니다. 차분하게 힘을 끌어모아서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 둘, 셋. 잠깐 슬립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사나운 모습을 보여줄 줄도 아네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봤는데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어떤 기록이 담겼을지요. 데이터에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1차의 실주행 연비 테스트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 21.4km/L, 그리고 모터 연비 6.4km/kWh입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갑니다. EV 오토로 가죠. 차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요. 딱 좋은 날씨인 듯 합니다.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도록 하죠.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하고요. 출발합니다. 전기 모터로 윙 하고 움직이는 느낌 상당히 특이하죠. 배터리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 약 40km인데요. 배터리 약 77% 남아있네요. 그러면 약 30km 정도 전기 주행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주행 도중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더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약 40km 정도 EV 모드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L 가솔린 엔진 연비도 만만치 않죠.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도심 주행 연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이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모터를 어느 구간에서 작동을 시킬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조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차 도심 마지막 최종 5km 구간이 도심 주행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배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해서 엔진을 잠깐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엔진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 배터리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분하게 연비 테스트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죠. 일단 자유로를 따라서는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연비 그렇게 썩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속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EV 모드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우스 프라임은 시속 135km까지 EV 모드 주행이 가능하니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아주 고속으로 달리지 않는 한 크게 연비에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립 B의 드라이브 모니터, 주행시간, 평균속도, EV 주행 비율 보여주고요. 모니터 2에서는 배터리 연비를 보여주네요. 킬로와트아워당 지금 6.8km를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6.4 이 부분은 배터리 잔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25.5는 에어컨을 가동을 시켰을 때 25.3km를 달릴 수 있다 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 99.9, 엔진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이브리드 인디케이터를 보면 내가 지금 힘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배터리가 차지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비운전 스코어도 보여줍니다. 지금 100점 만점에 92점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가속, 감속, 항속 할 때의 주행 패턴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35km까지 전기 주행,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니까 엔진을 사용할 일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전체 주행 영역에서 엔진의 개입을 최소화시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이로를 따라서 약 24분 달려왔네요. 평균 속도 시속 67km 달려왔습니다. 100% EV 모드로 달려왔습니다. 엔진 개입 없이 자이로 전 구간을 달려왔다 라는 얘기죠. 주행거리 28km, 평균 연비 99.9km/L 라고 계기판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완충해서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0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추세로 가면 뭐 한 50km는 충분히 갈 기세입니다. 겨울이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엔진 개입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완충 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은 더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고요.
겨울철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실내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실내가 조금은 더 온도 관리가 용이할 테니까 말이죠. 네, 배터리 지금 6%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 남겨두기 위해서 EV 모드를 해제하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했습니다. 이제 엔진이 적당히 관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차피 배터리가 부족해서 엔진이 가동된다고 하면 도심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한 속도로 정속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택하고요. 자, 이제 엔진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가동을 시작했고요. 전기 배터리는 5% 남았네요. 5% 정도면 2.7km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간간히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충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와 배터리 잔량을 체크를 하면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궁리를 좀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엔진 연비는 여전히 리터당 99.9k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48km니까요. 이미 40km 이상 배터리로 달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 약 70%였는데요. 100%였다고 하면 전 구간을 그냥 EV 모드로 커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지만 실주행할 때는 훨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인증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의 상류교차로에서부터 다시 교통체증이 시작되고요. 이런 교통체증에서 배터리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데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약 2.2k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5% 미만이겠네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어차피 엔진이 가동되면서 충전을 할 테니까요. 이제 마음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 따라와서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배터리 1% 남았습니다. 자, 1% 남은 배터리 가지고 EV 모드를 끝까지 악착같이 EV 모드로 가고 있네요. 엔진 연비는 99.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이수교차로까지 거의 99.9% 전기 모터로 주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완충했을 때 40km 간다고 인증받은 배터리로 지금 51.2km를 배터리 모드로 달려온 셈입니다. 대단한 효율이고요.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연비 리터당 99.9고요. 배터리 잔량 1% 남았습니다. 주행거리 51.2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프로 보면 거의 만점이죠. 리터당 5km, 50km를 넘는, 그러니까 거의 엔진 개입이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시간 59분, 1시간, 되게 여기까지 1시간 코스니까요. 되게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주행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시속 52km, EV 커버리지, 그러니까 전기차 주행 비중은 96%를 보였습니다. 전체 구간의 96%를 EV 모드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이쯤 되면 나는 전기차다 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엔진 개입은 최소화로 하고 가능한 거의 전 구간에서 전기 모드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심 주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약 5km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마치고 도심 구간에 접어들어서 남은 구간 마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내 주행에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 거의 없는데도 악착같이 EV 모드를 유지를 하네요. EV 모드로 끝까지 가겠는데요. 오토다이어리 연비 테스트에 새 역사를 쓸까요? 프리우스 프라임 막판 스퍼트를 기대해 봅니다. 자, EV 모드가 해제된 것, 엔진이 지금 구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제 최종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1% 남겨놓고 계속 EV 모드로 가는 건 또 뭡니까? 가솔린 엔진 연비는 99.9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가솔린 한 방울쯤 사용하고 배터리 박박 긁어서 이곳까지 달려왔다 라고 봐야 되겠죠. 오토다이어리
연비 테스트의 새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자, 앞차를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를 했고요. 자, 연비 99.9km 기록을 했습니다. 박수. 야, 자, 1시간 17분 달려왔고요. 평균 시속 44km, EV 주행 점유율은 94%.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평균 연비는 99.9. 그러니까 거의 엔진은 가동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비 킬로와트아워당 7.0km를 기록을 했고요. 7.0이면 공인복합 연비가 6.4니까요 6.4km per 킬로와트아워보다 훨씬 좋은 연비 기록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남은 전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리 0.3km. 야, 프리우스 프라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연비를 만들어내는지요. 제가 테스트를 했지만 저도 깜짝 놀랄 연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잔량 70%였는데요 그 정도 배터리를 가지고도 55km, 56km를 거뜬히 배터리 주행으로 달려왔다라는 얘기죠. 배터리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거리 40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는데요. 운전자가 잘 다루면,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주행 가는 거리,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습니다. 70%에서 50km를 갔다고 보면, 배터리 100% 충전을 했다고 하면 뭐 6, 70km는 거뜬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물론 제가 아주 차분하게 이 차를 다뤘기 때문에 가능한 연비라고 봐야 될 테고요. 막 운전하면 이런 연비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차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연비 99.9km per 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프리우스 프라임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를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 센터페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대시보드 상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려가는 이 부분, 조수석 앞부분에 이렇게 안으로 홈을 파놨죠. 홈을 파놔서 뭐 볼펜 같은 거 뭐 잡동사니 올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부분 굳이 필요할까요? 이 공간에 먼지들이 많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자주 해줘야 되고, 좀 운전자로서는 귀찮은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굳이 왜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지 홈 없이 말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겠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의욕이 좀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L 가솔린 엔진 출력이 98마력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렇다면 굳이 1.8L 엔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1.6, 1.5, 심지어는 1.3L 정도 아주 작은 엔진으로도 이 정도 출력은 충분히 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전체적인 연비 효율 시스템을 감안을 해서 세팅한 엔진이겠지만, 선택한 엔진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출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엔진 배기량을 선택하는 것도 전체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텐데 말이죠. 1.8L 엔진에 98마력, 너무 언밸런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 엔진에 98마력의 출력은 너무 언밸런스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시승을 했습니다. 엔진 개입을 최소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듀얼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최고 시속 135km까지 EV 모드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엔진은 좀처럼 개입하지 않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엔진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난하게 달립니다. 시스템 출력 122마력이라는 숫자가 얘기해 주듯이 성능을 지향하는 차가 아니죠. 1.8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겨우 122마력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엔진 출력보다도 친환경성에 더 방점을 둔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체 곳곳에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체 측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에어로핀, 그리고 15인치 타이어,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 4,934만원, 약 5천만원을 주고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요. 구매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세제 혜택, 그리고 운행 과정에서 도심 혼잡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만 킬로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구입, 유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이 차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 차를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 플러스 범지구적 차원에서 지구 환경에 조금이라도 덜 해를 끼치는 친환경 자동차라는데 이 차의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착한 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좀 더 애정어린 눈길을 줘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1,000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